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요걸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론조사 나오면 숫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한길 리서치, 뭐 쿠키뉴스 같이 분석을 했어요.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김문수 20.3, 한동훈 16.3.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낮은 것 같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봤느냐,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수치로 나온 거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뭐냐를 물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극우적 이미지, 계엄 심판 내랑 종식의 요구, 후보 정책과 공약 비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마치 대단히 극우 인사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계엄 내란 이런 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후보 정책 공약이 뭐 아주 형편없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도된 걸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원래 제가 이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제가 706 개띠 아닙니까? 냄새를 잘 맡아요,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 하는 곳 들어가서 제가 질문지를 확보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질문지가 뭐냐? 요게 이 여론조사 나온 질문지예요. 여기 보세요. 국민 여론조사. 질문을 여기서만 9가지 묻죠. 9가지 묻고 뒤에 넘어가면 더 있습니다. 질문을 9가지 묻습니다. 자, 근데 질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는 김문수, 한동훈 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당초. 뭐냐? 여기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치적 성향은 뭡니까? 지지하시는 당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대통령실 장차관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장차관 지금 임명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딱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묻습니다. 여섯 문항을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걸 묻고 7번 문항에 이게 딱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자 키워볼게요. 7번 문항에 뭐가 나오느냐. 7번, 8번 문항이 이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답변을 4개를 줘요. 4개. 1번 극우적 이미지, 2번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요구, 3번 후보의 정책과 공약 비전이 미흡했기 때문, 4번 기타, 5번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주면 답변자들이 1, 2, 3 중에 찍어야 되잖아요. 예?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냥 1번 또 2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 여론몰이식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데 기타나 잘 모르겠다는 이 기타가 보세요. 20%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약간 극우적인 이미지가 있고 계엄과 내란과 관련이 있고 정책과 공약 비전도 없는 형편없는 후보다라고 몰기 위한 질문 아닌가 이게 7번 문항이 딱 보면은 요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1, 2, 3 다 나온다.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할 것 같다. 아주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는 이재명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이렇게 메뉴를 줍니다. 메뉴 1번, 2번, 3번, 4번. 그럼 답변하는 사람은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은 뭐 국민 통합을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권 초기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스윙보터 같은 중도층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뭐 잘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53% 나오잖아요. 그냥 평균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의 50몇 프로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해주기를 바란다. 뻔한 여론조사지. 뻔한 여론조사. 근데 7번 보세요. 7번. 딱 김문수 후보 이러면 부정적인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줍니다. 답을 줘. 극우적 이미지.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요구. 후보 정책과 공약 비전이 미흡. 이러니까 언론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질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김문수 지지했던 사람도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김문수 말고 다른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질문이. 에? 이 질문 딱 보세요.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 선거에 누가 패배했죠? 김문수가 나와서 패배했죠. 그러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김문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 이렇게 유도한다니까요. 질문을.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문항을 보면.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제가 질문지를 항상 봐요. 자, 이렇게 선거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십니까? 1번 김문수, 2번 김용태, 3번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 7, 8번 요 두 문항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이 7번 문항 있죠, 이거. 제가 김문수 후보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표하고 이준석 표 합치면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이준석이가 끝까지 뿌리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하려고 막 찾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합쳐보세요. 41.28하고 8.4 합치면 얼마입니까? 49.58이잖아요. 49.58. 산술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거의 초접전을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진 이유는 이 여론조사 질문제에 나오는 극우적 이미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자꾸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극우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내란, 아직 내란 결론도 안 났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에? 어떻습니까? 질문지를 보시니까 확 다르죠. 언론 보도된 내용만 딱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삐까삐까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까 몇 프로 나왔냐면은 20.3%, 한동훈이 16.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나이별로, 지역별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연령별로. 1020은 김문수 후보가 20.8입니다. 한동훈이 13.1입니다. 7% 차이납니다. 7%. 많이 나는 거죠. 30대에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19.5, 19.9, 거의 20%. 한동훈 20.2, 거의 똑같습니다. 30대. 40대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15.1, 한동훈이 12.9, 김문수 후보가 이깁니다. 50대 가면 더 벌어집니다. 50대 가면 김문수 후보가 20.6, 한동훈이 13.5, 이 한 7% 벌어지죠. 60대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24.1, 한동훈이 19.0, 그 다음 70대 가면 김문수 후보가 21.5, 한동훈이 19.7.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요런 약간 유도성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번 문항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극우적이고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고 내란 종식 요구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8번 문항에서 김문수를 답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문수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7번 질문이 없고 8번 질문만 했다면 김문수 후보가 점수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는 스크래치를 내는 질문 하나 딱 걸쳐놓고 그 다음에 그럼 누구 찍으실래요? 이 장난치는 거지 완전히. 7번 문항에서 김문수 그거에다가 그냥 비상계엄, 내란 이렇게 색깔을 확 칠해놓고 8번에 가서 그럼 누구 찍으실 거예요? 이러면 김문수 찍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뭐다?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김문수가 이긴다. 그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지역별로도 보면
지역별로 이거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10%는 앞섭니다. 김문수 후보가 23.3, 한동훈이 13.0, 안철수가 14.4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 인천 경기 김문수 후보 21.0, 한동훈이 16.4. 인천 경기에서 이겨요. 부산 경남 울산 김문수 후보 24.0, 한동훈 15.8. TK 대구 경북 가면은 김문수 후보 25.7, 한동훈 17.6. 그러니까 뭐 거의 7, 8% 차이 나는 거예요. 7, 8%. 영남 지역 가면은 잽이 안 되는 거지. 호남 지역에 갔더니 이게 뒤집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11.2, 한동훈이 17.3. 이건 역선택이죠. 그죠? 충청 지역도 한동훈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요.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숫자를 유심히 보거든요.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숫자 딱 보면 김문수, 한동훈 붙으면 김문수 이깁니다. 한동훈은 잽도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야야야 저 괜히 나가가지고 이번에 또 떨어지면은 완전히 그냥 별명이 낙방거사 된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라. 괜히 그 나갔다가 지방선거 또 책임지고 이러면 앞으로 대선도 못 나간다. 앞으로 대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한동훈보다 젊고 생물학적으로 나이대가 비슷한 새로운 정치 인물, 스타가 나올 겁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만 딱 두고 보면 이준석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10살이나 젊은데 생물학적으로. 정치는 한동훈보다 더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당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절대 비교를 해봤을 때 한동훈이가 뭐 보수 지형의 뭐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 국민의힘당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배신자 자신을 만들어줬던 정치적인 멘토를에게 배신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뭐 대선 후보로 나선다? 그 나서도 이기지도 못해요. 왜? 좌파들이 또 프레임을 짤 거거든. 그래서 정치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 의리로 하는 겁니다. 의리로. 의리가 없으면은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변호사라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뭔 정치야 정치는. 정치하는데 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분노를 불러일으키잖아. 지지자들에게서. 지지자들한테 감동을 불러일으켜야지. 그래야 지지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막 따라다니면서 북도 치고 잘한다 하고 자기 돈 내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KTX 타고 와서 그 사람 지지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지. 분노를 일으키고 배신감에 쩔어 있으면 그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뭐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였던 거물들 보면 예를 들자면 호남 지역의 김대중, 부산 경남 지역의 김영삼,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박근혜 또는 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뭐 등등 있잖아요. 또는 뭐 부산에서 나왔던 노무현, 뭐 문재인은 뺍시다. 근데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DJ를 따라다녔던 뭐 예를 들면 호남 향후회, 그죠? 그 사람들은 나름 또 자기들 나름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김대중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또 김영삼을 따라다녔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또 지지자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야 김영삼 막 영샘이 이러면서 화끈하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경북을 베이스로 한 박근혜, 박정희, 심지어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경우도 나름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청도 가면 또 김종필,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재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자기 핵심 지지층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 뭐랄까 매력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한동훈은 뭐가 있지? 배신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때 만약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합니다. 충분히 그 점은 뭐 비상계엄 뭐 이런 거는 불가피성을 저도 이해를 하고 탄핵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 플랫폼에서 또다시 자기 당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하는 이런 불행한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면 민주당하고 뭐 야5당 그 당시에 딱 표 끌고 모아봤자 192표밖에 안 됐잖아요. 그랬다면 한동훈은 아마 지금쯤
당대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복원되어서 뭐 우리 사투리로 치면 어이 니 머스마 살아있네 의리 있네 라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에너지나 어떤 지지층이 더 세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헛발질을 해버린 거죠. 누구 말 듣고?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 뭐 이런 거 듣고 거기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별을 보는 순간이었는데 별을 보기는커녕 아유 참